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감기나 두통에 자주 사용하는 타이레놀의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발병 위험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임산부들은 물론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차분하게 살펴보고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죠. 함께 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역시 같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오래전부터 백신과 자폐증 논란을 제기해온 인물로 이번에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임산부가 고열일 때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먹지 말라. 극도로 사용을 줄여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임산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타이레놀은 가장 대중적인 해열진 통제입니다. 두통, 치통, 근육통, 발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염진 통제,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종류는 태아의 기형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의사들이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처방했고 임산부들도 안심하고 복용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병원에서는 열이 높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타이레놀을 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폐증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오니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먹은 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움직였습니다. FDA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자폐증, ADHD 등 신경학적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 있을 수 있다며 제품 라벨 변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확실히 증명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식 기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혼란이 커진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뉴욕대 아트 케플란 생명윤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부족한 소문과 오래된 신화를 재활용한 위험한 조언이다. 스티븐 플라이시만 미국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더 위험하다. 괜히 임산부들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된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 NYT도 수십 년간의 연구로도 자폐증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5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폐증, ASD,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임신 중 건강 상태, 약물, 감염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것이 자폐증의 확실한 원인이다라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약물 하나를 지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바로 따라가지는 않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괜한 공포심으로 인해 필요한 약을 아예 끊어버리면 오히려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임산부들의 목소리입니다. 첫째 때도 먹고 괜찮았는데 둘째 임신 중에도 먹어서 걱정된다. 독감 때문에 며칠간 먹으라고 해서 복용했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이처럼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은 거의 유일하게 의사가 권장해왔던 해열진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고가 나오니 내가 아이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아이 키우시면서 이건 안전하다 해서 믿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보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DDT 농약, 성면, 혹은 특정 약품들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과거에 몰랐던 위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정치인이나 언론의 발언이 먼저 앞서가 혼란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후자의 사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식 의학단체와 전문의의 의견을 우선으로 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발언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열은 태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혼자 걱정하며 약을 끊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임신 주차에 따라 위험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발언이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산부처럼 예민한 상황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공식적인 의학적 근거,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만 보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타이레놀과 자폐증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고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바로 차분하게 전문가의 말을 믿고 과학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